관광지 갈 때 어떤 고민들을 하세요? 내 취향인가? 오늘 날씨에 괜찮은가?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가? 여기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나도 꼭 가봐야지. 그 정도 고민하는 편이 아니세요? 그런데요, 장애인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하시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내 이동 경로에 문제가 없는가? 특히 다리가 불편한 뇌병변 지체 장애인분들은 내 이동 경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가셨다가는 관광지에서 다시 집으로 유턴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문규는 자꾸 넘어지고 계단은 힘들고 무리를 하면 안 돼서 저도 미리 접근성 조사를 하는데요. 문규 아빠가 있으니까 오늘은 조사를 안 했는데 별일 없겠죠?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충주 관광선 온라인 할인 예약센터에 보면 공지사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매전 현장으로 사전 전화문의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해서 전화해봤더니 장애나루, 청풍나루, 단양나루 다 계단이 있다고 그나마 충주나루가 덜 불편하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더 말씀은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공지에 그렇게 적으셨어도 될 뻔했어요. 전화통화하는 것도 어쩔 땐 일이잖아요. 이 공지사항은 결국 오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애들른 표현인가 봐요.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요. 주식회사 충주 관광선은 민간 중소기업인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람선을 타려면 그만큼 편의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수지 타산이 어쩌면 안 맞을 큰 비용이 드는 문제를 민간 기업이 혼자 할 수는 없겠죠. 결국 지자체나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또 다수의 국민이 찬성해 주셔야 하겠죠. 한정된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더 다급한 분야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도 미비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매표소에 계단 말고 진입로가 있냐고 물으니 갑자기 매표소 직원분께서 배 취소하신 분이냐고 물어서 어리둥절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진입로 묻기 전에도 다른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분이 진입이 안 되면 표를 취소해달라고 전화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길이 있다고 옆에 서 계셨던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는데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위험해 보이니 차라리 계단으로 문규를 업고 가겠다고 문규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내려가서 보니까 경사가 심해도 계단 아니었던 저 길마저 배를 타는 곳까지 가는 길도 아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길이라도 알려주셨나봐요. 자갈길 위에 봉구리를 평평하게 치면 이쪽으로 휠체어 진입이 될 것도 같네요. 너 쌌잖아. 괜찮아. 잘 내려왔어요. 악수 잘했어요. 기특해요. 옳지. 악수. 어우 잘했어 우리 몽규, 기특해. 대한민국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선박을 이용할 때 매번 이렇게 유난스러운 건 아니에요. 문규가 타려고 하는 유람선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보호받을 법이 없는 거예요. 나무위키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을 찾아봤어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라고 해요. 이걸 보니 유람선 타령할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안 지켜지는 법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유람선에 대해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이 없으니 유람선을 운항하는 회사도 지킬 법이 없고 굳이 교통약자를 배려할 조치를 할 이유도 없고 결국 대한민국의 교통약자는 유람선을 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유람선을 타는 것은 교통약자법에서 왜 빠지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교통약자법을 보면 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지하철, 선박, 항공기 등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었어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선박에 대해 교통약자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유람선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생겼는지 의문이시죠? 선박은 크게 5가지 화물선, 여객선, 군함, 특수선박, 어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객선의 종류에는 유람선, 전기여객선, 크루즈, 페리로 또 나뉘어진대요. 여기서 유람선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따르고 나머지는 해운법을 따라요. 교통약자법에서는 해운법에 따른 선박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람선은
교통약자법에서 누락되었어요. 그러면 유람선과 전기 여객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기 여객선과 유람선의 차이점은 토마스 저널린 블로그에서 찾아봤어요. 국내의 선박안전법에서 여객선과 유람선은 똑같은 법 규정에 의해 설계와 건조가 이루어지고 선박의 검사도 이루어진대요. 운항 형태에 따라서 여객선은 해운법에 의해 국내 또는 국제 해상 여객 운송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선박이래요. 출발지에서 여객을 승선시키고 도착지에 가서 승객을 내려주고 운임을 받거나 승선표를 왕복으로 발권받아 기항지로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유람선처럼 관광을 하거나 수상해서 고기잡이, 그 밖에 유락을 위해서 선박에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대요. 여객 선박만 해운법을 적용받아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관광 및 경치 관람 용도로 배를 탈 때는 해운법의 테두리가 아니라서 교통약자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수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가족들 간의 여가를 즐기려는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여객선 및 유람선 등의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해양 문화시설 및 해양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국내 해양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람선에 대해서 국내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는 다리 힘이 점점 약해지는 지병이 있지만 아직은 걸을 수 있어서 유람선을 탈 수 있었어요. 만약 정말 휠체어가 없이 한 걸음도 못 걷는 상태였으면 충주호 관광 유람선을 타야 볼 수 있는 단양 팔경을 사진으로만 감상해야 했겠죠. 문규야, 엄마가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른들에게 말해볼게. 문규 너처럼 다리가 불편한 교통약자가 더 편하게 유람선을 탈 수 있도록. 왠지 장애 때문에 평생 유람선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슬퍼졌어요.